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의 한중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각각의 독특한 국가의 특징에 맞춘 그 발생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간단한 현 상태에서의 전망도 좀 곁들여 볼까 합니다. 먼저요, 본 채널의 본 동영상에 고정 댓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두 가지 정도 공지사항을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그 실시간 라이브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전달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생생한 현지 모습을 취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공유하는 것이죠. 그 외에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으니까 본 동영상의 고정 댓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요, 그리고 그 대처 모습을 보면요, 한중일 3국의 어떤 특성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이 3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은 초거대 국가의 끝없는 시련, 끝없는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거대 국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중국은 땅이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시장도 그렇게 많고 하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이 너무 크니까 여기저기 꼼꼼하게 잘 관리하거나 국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온갖 잡다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중국 전역에서 매일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는데, 또 땅이 넓고 사람도 많고 조직도 복잡하다 보니까요, 이 보고서가 복잡하게 올라가는 과정도 많아가지고요, 그 가운데서 축소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현지 당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렇게 큰 일파만파의 사태를 불어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걸 갖다가 저는요, 중국은 초거대 비만증 환자와도 같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만증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외부에서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죠. 복합 합병증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합병증. 중국이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크고 하니까요, 외부에서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하지만 중국이 건전하게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요, 비만증 환자가 살을 빼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덩치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복합 합병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밖에 없는데, 특히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 당국은 거대한 중국의 수장이 되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을 계속 고집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국,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중국으로서 통치해 나가려면은 그만큼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 것이고, 그 대가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거대 비만증 환자의 끝없는 시련. 이번에 하나의 시련으로 불거진 것이 코로나19인 것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홍콩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 사태라든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 시련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기존에 있는 시련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계속 불거져 나오니까 중국은 끝없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초기에는 우왕좌왕 대처를 못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야말로 거대한 중국이라는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꼼꼼하게 엄중하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권위주의 국가로서 중앙에서 강한 권력이 없으면 분열되기 쉬우니까 강한 권력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먼저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쉬쉬하면서 얼버무리려는 성향이 적지가 않죠. 요번에도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터진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관리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치하거나 국가 운영하기에는 너무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요, 사회주의 국가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과단한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지 않습니까? 도시를 봉쇄하고 대학 기숙사도 학생들이 다 귀성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시키니까 대학 당국이 그냥 따고 들어가서 학생들 물건을 다 빼가지고 3일 만에 응급처리 시설을 만들어라 해서 무단으로 막 변경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우한의 모든 교통을 완전히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든가 당국 간의 어떤 중요한 소수의 차량의 이동 외에는 도로를 완전히 통제시키는 정도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중국은 거대한 나라, 중국의 매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남다른 희생,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느림보 기계화 사단의 협천함. 느림보 기계화 사단의 협천함이라는 속이 좁고 미천하다, 깊이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느림보, 일본이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 꼼꼼하다, 차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많이 늦지 않습니까? 요번에 일본 사람들도 다 인정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요번에 또 이와 같이 초기 대처를 못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21세기 글로벌 세계의 속성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도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회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그 다음에 뭐 과감하게 결정할 건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건 겪으면서 생존 경쟁을 구가해 나가야 되는데, 일본은 꼼꼼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미팅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변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 그래서 깊이 있게 하나를 쭉 해올 수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기초과학 같은 건 발달했지만 지금의 21세기 글로벌 이 메가 트렌드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 느림보 성향 때문에 이번에 초기 대처도 일본에서 늦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기계화 사단입니다. 일본인들은 어떤 매뉴얼이 없으면 미리 정해진 거라든가 아니면 위로부터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참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실컷 좋건 우리와 많이 다른,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과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움직일 수가 없죠. 매뉴얼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 아베 수상이 모든 걸 다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수상이 독재 통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괜히 잘못 움직이면 당하기만 할 것이고, 위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마치 뇌가 없이 그냥 딱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고 지시대로만 딱딱딱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기계화 사단. 아무리 고도화되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저렇게 탁탁 잘 나간다 하더라도 뇌가 없으면은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상황에 변화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마지막 협천함. 요번에 아베 총리 보십시오. 크루즈선으로부터 그 1명 정도, 2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하선시켜가지고 격리 조치하면서 대처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국가, 일본이라는 국가만 살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올림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자기들만 살기 위한 좁고 그 깊이 없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크루즈선, 초호화 크루즈선을 초호화 감염선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각국으로 확진된 사람들을 결국은 확진된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의 국적자가 되어 나가게끔 이 코로나19를 전 세계 각국으로 번지게 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협천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되죠. 자기 국익도 중요하지만 G3라면요, 인도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했어야 됐죠. 신속하게 하선시켜가지고, 일본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격리 조치시키고 방역을 해갖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로지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일본 본토로 들어오는 거에도 별로 신경을 못 써갖고 본토에도 감염원을 모르는 상태로 일파만파 지금 번져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초창기 대응이 미숙했지만 사회주가의 강력함으로써 딱 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길이 막 잡히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일본에서 불길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참 일본은 안타까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계속해서
뭐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해 나갈지 뭐 남의 나라 일이지만 이웃 나라이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전 일본에도 좋은 이웃들이 지인들이 적지 않거든요. 너무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요, 샤프한 중견 강국의 신속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프한 중견 강국의 신속함. 일단 샤프하죠. 우리 한민족 샤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대 강국 틈바구니에서 멋지게, 우리가 정말 자원도 없고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적 자원을 멋지게 개발해 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까? 정말 샤프하죠. 근데 앞선 사례도 잘 활용하죠. 벤치마킹도 잘하고 학습 효과도 잘 활용하죠. 요번에 우리가 지난 메르스데이 교훈을 잘 살려가지고 대처한 덕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정말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모범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만, 여태까지 우리는 정부하고 민간이 하나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중견 강국으로서, 중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는 아기자기하게 단결되고 오손도손하게 주고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의 주도하에서 서로가 협력을 하고 함으로써 지금 멋있게 이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잘 해결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샤프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딱딱 똘똘똘 뭉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샤프한 중견 강국의 신속함입니다. 빨리빨리.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요번에 또 메르스 사태의 대처,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신속하게 초기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은 멋있게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이런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한중일 3국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안정되게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 아베는 한국에서 그것을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3국 가운데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하고 있다라는 식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더군다나 한국은 중국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방위적인 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즉 가장 많이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다. 한국의 그 저력, 뛰어난 힘, 참 그것이 부럽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을 많이 폄하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요, 자유민주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성숙한 우리 국민들, 정부가 하자는데 성숙하게 동행을 하고 합니다만, 아직도 자질 나쁜 이 일부 몇 개의 언론들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그 언론들이 숙지 역할을 하면서 AK 바이러스, 안티코리아 바이러스, 안티코리아 반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국품에 반하는 그 안티코리아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듯한 일부 국성스러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다가 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쉽지 않게 할 뻔하지 않나. 지금도 뭐 발빠르게, 이럴 때도 발빠라요. 청와대에다가 뭐 일본인 입국 금지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참 안타까운, 좀 자질 떨어지는 성숙치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위기 속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한중일 3국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무한한 자긍심을,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잘 해나간다면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줘갖고 중국도 우리에게 되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했죠. 16일 중국의 왕이 그 외교장관은요, 독일 미넨에서의 국제안보석상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히 감사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맹방이다시피 한 러시아와 동격을 우리한테 고맙다고 특별히 또 감사 인사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지식인 층에서는 일본은 전염병 대처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국한테 배워라.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정말 아베가 잘 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베가
도쿄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은 아베의 재집권도 쉽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아베 당신의 수건이다시피 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한테 뭐 한 수 도움을 청해라 라고 하는데, 아베 같은 사람이 과연 순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저 협천함으로 세계 유수의 선진국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중국과 일본의 귀감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로 똘똘 뭉쳐서 정부와 함께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